길병원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건강 100세를 책임지고 있는 길병원 TV입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박국양 교수고요.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이 골다공증 골절의 대가이신 전득수 교수를 모셨는데 여러분이 우리가 보통 암, 뇌졸중, 심장병만 중증인 줄 알고 뭐 보험도 들고 치료를 열심히 하는데 사실은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이 골절이야말로 굉장히 골치 아프고 또 치료를 제때 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위험하고 귀찮은 그런 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마 집안에 이런 거를 경험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오늘은 그래서 골절의 예방 또 골절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치료할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득수 교수 정형외과 척추 센터를 맡고 계시는 전문가이신 전득수 교수를 모십니다. 전득수 교수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강의를 슬라이드로 또 이렇게 해주시면서 제가 중간중간에 무식하지만 질문을 이렇게 또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죠. 네. 예, 그러면 기초적인 그런 골다공증이 과연 무엇인가? 또 저도 골다공증은 여자만 주로 생긴 줄 알았더니 남자도 물론 생기는 걸로 알고 있고 또 호르몬하고도 관계가 있고 또 저도 뭐 칼슘하고 비타민만 먹으면 다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요즘은 또 6개월에 한 번 주사만 맞아도 되는 그런 세상이 많이 달라져서 아주 편한 치료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의사지만 깜짝 놀랐는데 한번 슬라이드로 이렇게 강의를 하시면서 진행을 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았던 가천대 길병원 척추센터 전득수입니다. 골다공증의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기대 수명의 증가가 대한민국이 가장 빠릅니다. 5년 후인 2030년도에 대한민국의 기대 수명이 전 세계 1위가 됩니다. 여성들 같은 경우는 90세 이상, 남자들도 한 84세 정도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일본이 스위스가 최고령인 줄 알았는데 지금 이 슬라이드를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스위스하고 일본을 추월해서 오히려 고령 환자가 제일 많아지는군요. 그렇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예측이 되고 있군요. 알겠습니다. 기대 수명의 증가에 따라서 당연히 골다공증 골절의 발생 빈도가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증가되는 것으로 예측되어 있어서 지금 같으면 한 45만 건 1년에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 빨간 선은 여자고 그렇습니다. 파란색은 남자고 그러니까 역시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많이 생기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골절 후에 말씀하셨던 대로 중한 질병인 게 고관절 골절이면 15%가 1년 이내에 사망하시고 척추 골절의 경우에도 5% 이상이 1년 이내에 사망하시게 됩니다. 저희 아버님께서도 고관절 골절을 당하신 후 1년 반 후에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아니 그거는 또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골절을 당하면 척추가 됐든 고관절이 됐든 치료를 하실 텐데 그 치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사망률이 높다는 거죠? 특히 고관절 골절 같은 경우에는 다치기 전처럼 돌아가는 비율이 뭐 50%가 채 안 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량을 다 이제 회복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1년 이내에 사망하는 비율이 고령에다가 또 수술할 때까지 누워 있어야 되고 수술 후에도 누워 있어야 합병증 되고 합병증 발생이 높고 그다음에 이제 근육도 약해지고 내과적인 합병증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보통 심각한 게 아닌데요. 사망률이 저렇게 높을 정도면은 뭐 심장병만큼 높은 것 같은데요. 심부전 환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망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척추 골절 환자의 52%, 고관절 골절 환자의 39%만이 1년 이내에 골다공증 치료를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은 골 강도가 감소하여서 결국은 골절의 위험도가 증가하는 질환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최골량이라고 하는데요. 정상적인 성장이 끝난 후에 얻어지는 총 골량을 최고 골량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20대 중후반에서 시작해서 한 30대 초반에 도달하는 것으로 돼 있고 40대 초반까지 유지가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유전적인 요인 혹은 운동, 체중, 호르몬, 영양 상태에 따라서 개인차는 매우 큽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여성에서 골다공증이 많이 생기는데 최고 골량 자체가 여성은 최고 골량 자체가 남자보다 작습니다. 적네요. 또한 한 50세 정도 되면 폐경기가 발생하는데 폐경기에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수치가 갑자기 감소합니다. 에스트로겐 수치가 감소하게 되면 골소실이 갑자기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한 5 내지 7년 사이에 골다공증 수치가 급작하게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 폐경기 전후에 여성은 특별히 그 골절 또 골 감소증에 의한 하여튼 그런 거를 주의를 해야 되겠네요. 뭐 그렇죠? 이제 그래서 골 다공증이 골 밀도가 갑자기 감소하기 때문에 그때 뭐 손목 골절이라든지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 치료도 예방도 또 그때부터는 이제 50세 정도부터는 이제 골 감소증, 골 다공증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서 치료를 열심히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백인 여성, 젊은 백인 여성과 비교해서 T스코어라는 걸 갖다가 제시를 하는데요. 정의상 세계보건기구에서 마이너스 2.5보다 안 좋은 경우를 골다공증이라고 정의를 하였고 마이너스 0.9보다 좋은 걸 정상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이 골다공증 가기 전 단계를 골감소증이라고 하는데요. 보시게 되면 이런 골소주가 가늘어지고 개수도 감소합니다. 그다음 골다공증이 되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구멍이 생기는 현상이 있어서 아주 뭐 텅 비어 있는 것 같은 이런 경우에는 뭐 크게 다치지 않아도 살짝 그렇죠. 아주 심한 경우에는 기침만 하더라도 척추뼈가 부러질 수 있는 현상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감소증으로 되었다가 그 감소증이 다공증으로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거는 무슨 꼭 무슨 원인이 특별히 다른 병처럼 뭐 있는 게 아니고 고령화가 되면서 저게 어떻게 보면 자연적으로 저렇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거죠? 이제 노화 현상이 하나죠. 이제 정상에서 골 감소증, 골 다공증으로 이제 조금씩 변화하는데요. 내가 막으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나이가 들면 생기는 병 중에 하나다. 뭐 이제 기본적으로는 정상적으로 조금씩 감소하는데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운동을 하지 않는다든지 영양 상태가 안 좋다든지 큰 병이 앓게 되면 노화 속도가 훨씬 더 빨리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여성 같은 폐경기 후에 또 빨리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골 다공증보다 골 감소증에 주목하고 싶은데요. 굉장히 중요한 슬라이드입니다. 여성의 경우 70세가 넘으면 골 다공증의 한 68.5%인데 사실은 더 중요한 게 골 감소증까지 하게 되면 98.5%입니다. 거의 100%네요. 그래서 100%. 100명 중에 한두 명을 제외하고는 다 골 감소증입니다. 또한 여성의 경우 50세 이상, 남성의 경우에도 70세 이상이 되면 74%, 즉 4명 중에 3명이 골 감소증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골다공증 치료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비타민 D, 칼슘, 그다음에 운동, 음식 등을 잘 섭취하여서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예방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골절이 있거나 꼭 증세가 있지 않더라도 그렇습니다. 여성의 경우 70세 이상 저 깜짝 놀랐는데 데이터가 100%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무방하다라고 거의 생각할 수 여성 있습니다. 전부가 골 감소증 내지는 골다공증이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칼슘하고 비타민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골 알겠습니다. 감소증만 있는 경우에 1년에 한 번씩만 오시라 해가지고 비타민 D, 칼슘을 꼭 주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뭐 꼭 골 다공증 진단도 안 받았는데 무슨 칼슘하고 비타민을 먹느냐 이렇게 같은 의사지만 저도 무식한 소리를 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이게. 이거 줄여야 되고요. 70세 이상은 또 하나는 먹으라고 복용을 하라고 해야 되겠네요. 비타민 D가 또 근육의 성장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낙상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비타민 D와 더불어서 칼슘의 공급이 남성도 뭐 상당 부분 74%니까 많은 사람한테서 꼭 필요합니다. 60세 이상이면 50% 이상입니다. 그러네요.
저도 그러면 제 환자들도 70세 이상은 심장병 수술하고 심장약만 줄 게 아니라 이 비타민 D하고 칼슘 그 신경을 좀 쓰도록. 예, 뭐 교수님도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비타민 D, 칼슘이 이제 심장하고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는데 보통은 대부분 최근 이야기에 의하면 저보다 더 전문가시겠지만 심장병 악화에 기여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제 칼슘 공급은 최근에는 이제 많이 하시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이 왜 생기느냐? 뼈는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늙은 뼈, 낡은 뼈는 손상된 뼈는 없어지고 새로운 뼈에 의해서 채워지는 과정이 일생 동안 반복이 돼야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조골세포, 뼈를 생성시키는 조골세포의 능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뼈 없어지는 것은 그대로인데 새로 생기는 뼈는 부족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뼈의 강도가 약해져서 쉽게 부러지는 현상이 잘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골다공증에 걸리면 왜 이런 인터뷰도 하고 이런 강의도 해야 되느냐, 어떤 위험이 있길래 그러느냐, 결국은 골절이 되겠죠. 그러니까 모든 골다공증은 어떤 부위든 간에 상관없이 결국은 골절로 귀결이 돼서 그 부위에 따라서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교통사고라든지 높은 데서 추락한다든지 스포츠 부상이 생기면 쇠도 부러지기 때문에 뼈야 당연히 부러질 수가 있고 이거를 예방하기는 참으로 힘듭니다. 하지만 자기의 키 높이 아래에서 부러지는 것을 골다공증 골절이라고 하는데요. 아주 심한 경우에는 본인이 다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침 등에 의해서 아주 가벼운 충격에 의해서도 척추뼈 같은 경우에는 부러질 수가 있겠고요. 이런 경우에는 재골절 위험도가 매우 높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치료하면서 어느 정도는 예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 환자 중에 한 분은 말이죠. 70대 말인데 여자분이 골프를 좋아하셔서 골프 치다가 갈비뼈가 부러졌어요. 그래가지고 골프 못 치니까 굉장히 섭섭해가지고 오셨는데 그분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오늘 저 전득수 교수님 강의를 들어보니까 칼슘하고 비타민을 미리 좀 먹일 걸 그랬습니다. 참 이제 갈비뼈 골절 같은 경우에는 골다공증 골절이라고 할 수도 있고 외상에 의해서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도 회전력이 워낙에 크면 저 친구들 뭐 10년, 20년 전부터 초보자 때 이제 갈비뼈 골절을 겪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갈비뼈 골절이 다 이제 골다공증 골절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뼈가 강하다면 갈비뼈 골절도 어느 정도 예방하는데 도움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 진단을 위해서는 이제 백사라는 검사를 하는데요. 골다공증 진단과 치료 효과 판정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컴퓨터에서 이렇게 딱 누워 계시면 저건 엑스레이 검사죠? 엑스레이 검사하고는 좀 다릅니다. 컴퓨터가 그런가요? 이동하면서 측정하는데요. 엑스레이에서는 이제 한 30% 혹은 50% 이상 골밀도가 감소해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판정을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최근에는 이런 백사라는 골밀도 검사에 의해서 기계가 따로 있군요. 그렇습니다. 누워 계시면 5분 하면 측정을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골다공증 환자들이 근감소증하고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서 95% 이상 환자들은 근육량을 꼭 같이 이제 측정을 하는데요. 뼈만 약해지는 게 아니라 근육도 같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것도 골절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럼요. 환자분들께서 살짝 넘어지면서 다치는 경우도 상당 부분 많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10분에서 15분 정도 소요되고요. 단점은 이제 보험이 안 됩니다. 길병원에서는 한 3만 원 정도 3만 원이면 뭐 크지 않는 액수로 돼 있어서 최근 저 환자들은 뭐 95% 환자분들은 근육량을 같이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진단을 위해서 골밀도 검사 이거는 외래에서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외래에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제 검사를 합니다. 뭐 30분 이내에 할 수 있으니까 꼭 나이 드신 분은 한 번씩 해보시면 어렵지 않은 검사입니다. 그래서 왜 골다공증을 조기에 치료해야 되느냐? 골다공증만 있고 골절이 없을 때는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단이 더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리 없는 도둑이라고 하는데 말씀드렸던 대로 골절이 한번 발생하면 특히 고관절이나 척추골절이 발생하게 되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 그 자체의 치료 및 골절 예방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고령 환자들을 골다공증 골절로 수술할 때는
마취 문제도 있겠고 또 뼈가 약하기 때문에 고정하는데 굉장히 어렵겠고 네. 또 내과적인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수술의 합병증 발생률이 이제 높은 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 손목, 고관절이 골다공성 골절의 3대 호발 부위로 알려져 있고 척추가 그 중에서도 전체 골절의 한 60%를 담당하고 제가 이제 척추를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척추 골절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는 추가적인 설명을 좀 더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척추라는 거는 이제 척추가 제일 중요하죠. 몸의 기둥과 신경을 보호하는 이중적인 역할을 하는데 주로 척추 중에서도 이제 흉추와 요추의 골절이 주로 발생합니다. 한 번 척추뼈가 부러지게 되면 두 번째 골절의 발생 위험도는 3배 정도 높은 걸로 되어 있고 두 개가 부러지면 한 10배 정도 부러지고 3개 이상 부러지게 되면 20배 이상 척추뼈가 부러집니다. 또 하나가 척추뼈는 몸의 기둥인데 기둥이 상하면 변형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 변형의 정도에 따라서 가벼운 변형이 있을 때보다 심한 변형이 있을 때는 한 4배 정도 추가적인 골절의 위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 골절이 발생했을 때 조기 진단해서 보조기 등으로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추가적인 골절을 약도 예방하는 먹고 예방을 해야 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골절이 뭐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그건 뼈가 이미 많이 약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예, 뭐 그런 면도 있고 다른 뼈도 약해져 있겠죠. 예, 그런 면도 있고 이제 저게 주저앉으면서 후만증이 생깁니다. 몸이 앞으로 굽게 됩니다. 몸이 앞으로 잘 굽게 되면 잘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여러 자세가 불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추가적인 골절이 잘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10몇 개를 갖다가 시멘트 주사한 사람도 심지어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만있어 잠깐만요. 그 앞에 슬라이드 보시면 지금 여기가 어디가 지금 주사를 하고 골절이 전부 다 이제 전부 다 골절입니까? 그렇습니다. 6번부터는 제5 요추까지 다 골절이 돼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거보다 더 많이 시행한 사람도 사실은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래서 79세 여자 환자입니다. 정례입니다. 의자 위에서 넘어져서 타병원을 방문을 했습니다. 손목이 아프고 손목 통증, 허리가 아프고 손목 통증을 호소하셨는데요. 원위 요골골절은 쉽게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왼쪽에서처럼 허리는 정상 방사선 사진이다 해서 진통제만 주시고 이제 보냈는데요. 약을 계속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한테 잘 들어보니 가만 누워 계시면 아프지 않은데 자세 변경 시 특히 누워서 뒤척일 때, 누웠다 앉으려고 할 때, 앉았다 서려고 할 때 통증을 호소하셨습니다. 지금 왼쪽 사진은 제가 봐도 정상인 것 같이 보이는데 외부 사진을 가지고 오셨는데 제가 사진을 저거 보고 골절이 진단이 됩니까? 다시 봐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다시 봐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다시 찍었더니 라고 하니 사진 찍는데 좀 거부감을 느끼셨지만 제가 설득을 해서 다시 찍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러면 오른쪽 사진 전방 높이가 감소했고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이제 커핑 현상, 함몰된 현상을 볼 수가 있겠죠. 왼쪽하고 오른쪽으로 보면 디스크 보시면 디스크 스페이스는 이제 감소는 아닌데 그렇죠. 척추 높이가 이제 감소하고 이런 커핑 현상, 함몰된 현상이 볼 수 있어서 이제 급성골절로 진단할 수 있었고 바로 입원해서 MRI를 찍었고 보조기 치료, 약물 치료가 바로 그날 오자마자 바로 빨리 진단해서 빨리 치료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다른 데서 한번 1차적으로 사진을 찍어서 정상일지라도 환자가 증세가 있으면 그렇죠. 다시 환자분께서 한번 또 사진을 찍어보는 그렇습니다. 게 일반 중요하겠네요. 엑스레이만 봐가지고는 진단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45세 젊은 사람이고 운동선수 출신입니다. 180 넘고 100kg 넘는데 눈썰매를 타고 가다가 이제 펜스에 부딪혀서 요통을 호소해서 응급실, 우리 병원 응급실을 방문했던 환자입니다. 여기 지금 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걸어왔는데 왼쪽 사진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보통은 이제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뼈가 약하지 않기 때문에 실려서 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걸어서 왔습니다. 그래도 다시 엑스레이를 찍었고 전방에 그다음 상방에 피질골이
이렇게 단절된 소견을 볼 수가 예, 있었습니다. 왼쪽 사진하고 비교해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바로 MRI 찍고 이제 보조기 약물 치료를 시작을 했는데 이때는 이제 골형성 촉진제를 갖다가 처음부터 바로 시행을 했습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로 Z 스코어는 이제 동일한 나이, 동일한 성별에 대한 비교인데 그게 마이너스 2.4라는 거는 그 이제 통계적으로 굉장히 unusual하다, 통계적으로 예외적이다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포스테오를 그래도 다행히 1년간 적극적으로 이분이 잘 주사를 맞았습니다. 1년 후에 보니까 이제 굉장히 많이 상승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해피한 결과를 갖다가 가졌던 그러니까 겁니다. 마이너스 아까 2.5 G 스코어가 2.5 이하면 이분은 이제 T 스코어는 크게 나쁘지 않은데 동일 성별, 동일 연령대하고 연령대, 비교해서 마이너스 음. 2.0보다 안 좋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치료의 대상이 됩니다. 되죠. 그래서 이제 치료를 했고 이제 그 Z 스코어가 많이 좋아졌던 해피하게 치료가 잘 되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케이스는 후만각이 둘 다 외부 환자인데요. 61세, 63세는 이제 나이 차이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좌측의 후만각이 5도밖에 안 되고 우측은 이제 38도가 되는데 이런 38도가 되는 경우에는 이제 통증이 심해서 차후에 수술될 가능성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추가 골절의 발생률이 좌측에 비해서 우측인 경우에는 한 4배 정도 높은 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측으로 가는 현상은 적극적으로 처음부터 빨리 조기 발견해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서 우측으로 가는 비율의 발생률을 줄이는 게 의사가 척추 전문하는 의사가 취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저는 이제 이게 좀 서로 다른 환자죠. 다른 환자입니다. 왼쪽도 골절이 있기는 하지만 후만각이 5도밖에 안 되고 오른쪽은 지금 사진에서 보듯이 저 분홍색 선이 각도가 38도 정도로 아주 심하게 기울여서 척추가 이렇기 때문에 이 오른쪽 환자 같은 경우는 왼쪽 환자보다 더 적극적으로 수술을 이렇게 되기 전에 적극적으로 치료해서 오른쪽으로 되기 전에 치료를 해야 하지 된다. 않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오늘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 척추 골절을 빨리 진단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조기 진단을 위해서는 병력 청취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르신들, 고령 환자에 있어서 환자가 등을 통증을 호소한다든지 아프다. 옆구리 통증을 호소한다든지 요통을 갖다가 갑자기 통증을 호소하든지 아니면 기존에 이제 이런 통증이 있었던 분들이 많은데 갑자기 심해졌다라고 했을 때는 골절을 꼭 의심해야 됩니다. 골절을 의심하지 않으면 진단을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때는 환자가 크게 다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꼭 의심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통증을 호소하느냐. 환자가 가만 누워 계실 때는 통증이 심하지 않은데 뒤척일 때 많이 아프다. 혹은 누웠다가 앉으려고 할 때 아프다. 앉았다가 쓰려고 할 때 많이 아프다라고 했을 때, 즉 자세 변경 시 힘쓸 때, 용 쓸 때 통증이 많이 심하다라고 했을 때는 급성 골절을 꼭 의심을 해야 됩니다. 이때는 이제 단순 방사선 검사를 서서 찍는 게 중요하고요. 이제 골밀도 검사도 하고 이런 게 강력하게 의심된다라고 했을 때는 MRI를 처음부터 찍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하여서 조기 진단을 해야 조기 치료가 시작이 됩니다. 조기 치료를 시작해야 이제 early ambulation, 조기 거동이 가능하고요. 변형이 진행하는 것을 조기에 발견해서 추가적인 치료 시작할 수가 있겠고 또 빨리 치료를 해야지 내과적인 합병증을 예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그 조기 발견을 위해서 CT는 아니고 MRI를 보시는 거죠? CT로는 안 나타나는 잘 안 경우가 나타나는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급성 골절이 생기게 되면 피가 날 수밖에 없는데 피난 소견이 CT에는 안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그 MRI는 처음에 찍을 때 보험이 되나요? 저게? 안타깝지만 이제 안 되고요. 안 되죠. 급성 골절이 확인이 되면 우리 병원에서 환부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도 이 사실은 움직일 때 통증 자체가 조금 애매모호한 환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MRI는 이제
비급여로 처방을 하고 급성골절이 확인이 되면 환부를 해주는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환자들이 꼭 알아야 되는 아주 기본적인 비용 문제이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환자분들께서 이런 전형적인 통증을 아주 분명히 호소하게 되면 저는 이제 95% 정도에서는 환자분은 급성골절일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말씀은 이렇게 쉽지만 좀 애매모호한 정도로 통증을 갖다가 호소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비보험으로 먼저 처방을 하고 급성골절이 있는 경우에 이제 환부를 할 수밖에 없는 점은 그 골절이 없는 경우에는 또 환불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게 비보험으로 이럴 수도 있다 하고 고지를 해 드려야 되겠네요. 그렇게 하고 미리 말씀드리고 이제 처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골절이 확인이 된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대로 척추골절은 척추라는 게 기둥인데 기둥이 손상된 상태이기 때문에 앞뒤로 감싸게 되면 척추골절에 의한 변형이 진행하는 걸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딱딱한 흉요추 보조기를 처방하는 게 이제 도움이 되는데 이제 80세가 넘는다든지 혹은 전신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호흡하는데 곤란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콜셋을 갖다가 제가 만들었고 이런 경우에는 보통 콜셋보다는 조금 더 깁니다. 그래서 이런 콜셋을 갖다가 이제 착용을 시키고 착용을 시킨 이후에 처음부터 걸으라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일주일 혹은 한 달 이상 2달, 3달을 갖다가 변형이 예방되기 위해서 더 진행을 예방되기 위해서 눕혀놓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완전히 금기십니다. 그렇습니까? 1, 2도 손해 보더라도 보조기를 딱딱한 보조기를 찬 상태에서 바로 걷기를 권장합니다. 저는 3개월 동안 24시간 착용을 권장하는데요. 환자분들께서 어르신들이 이게 사실은 낮에도 혼자서 보조기 차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요. 쉽지만은 않기 때문에 이 칙칙이 벨크로를 갖다가 조금 느슨한 상태에서 보조기 착용을 권하고요. 이제 밤에 저는 아직 많이 젊은 사람입니다만 저도 밤에 한두 번은 최소한 깨는 경우가 많은데 보조기를 약간 느슨하게 벨크로를 채운 다음에 상태에서 이제 일어난 다음에 화장실 가기 전에는 저걸 갖다가 조금 더 타이트하게 채운 상태에서 가시기를 권유하고요. 사람들이라는 게 금방 적응을 합니다. 이게 보조기를 차면 덜 아프다라는 걸 느끼시고 꼭 차야 된다라고 하면 또 환자분들께서 잘 찹니다. 차도 되고 안 차도 되고 어설프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꼭 차셔야 된다. 저도 척추가 전득수 교수님이 사실은 제 주치의십니다. 척추가 안 좋아서 이 복대를 좀 센 걸로 해서 2중, 3중으로 해서 했는데 첫째는 잠잘 때 이걸 하니까 숨이 차고요. 두 번째는 밥을 먹으면 이게 배가 불러가지고 이거 복대를 배가 쉽게 금방 이렇게 못 먹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숨도 차기도 하고 그래서 저게 그 쉬운 것만은 아니다. 그거를 제가 직접 체험을 해봐서 압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딱딱한 보조기는 찬 적은 없고요. 저 역시 허리가 아파서 이제 보조기 찬 적은 많습니다. 그럴 때 이제 식사를 하실 때라든지 주무실 때는 조금만 느슨하게 저걸 그러면 얼마 동안 3개월 최소한 3개월을 그러면 3개월 정도 되면 꾸덕꾸덕해집니다. 하다 보면 이제 적응을 잘 하시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3개월 지나면 제가 풀자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적응이 돼서 또 안 푸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청개구리들이 많은데요. 보통은 의사의 이제 그 권고를 갖다가 좀 잘 따라주시는 게 제가 이걸 3개월, 4개월 찬다고 제한테 불리한 건 아닌데 의사의 권고를 좀 잘 따라주시는 분들이 결과가 좋은 경우를 많이 경험합니다. 그럼 보조기도 차고 또 저 칼슘, 비타민 D 당연히 드시고 진통제도 드시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그래서 이제 진통제, 근이완제를 이제 같이 처방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제 급성골절이 확인이 되었다라고 하면 골다공증약, 비타민 D, 칼슘 이런 걸 갖다가 모든 사람한테 다 처방하는데 과거에는 이제 골 흡수 억제제 말씀하셨던 6개월에 한 번 하는 것까지 이제 많이 하는데 최근에는 급성골절이 확인이 되었다라고 하면 매일 주사 맞는
포스테오나 테로사도 있고 네, 네. 한 달에 한 번 맞는 이베너티, 로모소주맵 이런 치료제도 있습니다. 골형성 촉진제는 특히나 골밀도도 증가시키고 골절 치유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초기에 진통 효과를 또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골밀도가 그렇게 낮지 않다 하더라도 유압 성공률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유압을 갖다가 빨리 붙게 하는 역할을 같이 하기 때문에 정형외과 영역에서는 이런 거를 갖다가 이제 골형성 촉진제를 많이 사용하는데 문제는 이 역시 이제 보험이 안 된다라는 단점이 있어서 비용 부담이 조금 있는데 뭐 그래도 최근에는 뭐 한 6개월 정도까지는 같이 쓰시는 분들이 이제 많은 것 같고 제가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면 골형성 촉진제를 뭐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골대사학회에서도 작년에 골다공증 치료 지침에 있어서 처음에 급성골절이 있는 경우에는 골형성 촉진제, 즉 테리파라타이드, 로모서즈메를 1차 약제로 사용하고 증가된 골밀도와 골절 감소 효과를 갖다 유지시키기 위해서 2차적으로 골흡수 억제제를 갖다가 순차적으로 사용하기를 권했는데요. 이때 골절의 초고도 위험군이 뭐 여러 군이 있는데 최근에 부러졌다. 1년 이내에 특히 부러졌다라고 했을 때는 최근에 부러졌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 골절을 갖다 유발하기가 쉽기 때문에 골다공증의 초고도 위험군이 되고요. 하나 이상, 2개 이상 부러졌다라고 했을 때는 시기와 관계없이 초고도 위험군이 되겠고 골밀도 검사를 해서 젊은 백인 여성과 비교한 T스코어가 마이너스 3.0 이상이다. 그거보다 더 나쁘다. 이상이 아니라 미만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골다공성 골절 추가적으로 유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초기에는 골형성 촉진제를 먼저 사용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골절이 없고 이제 골다공증 검사에서 나이 70세쯤 되신 여자분이 골밀도가 뭐 마이너스 G스코어가 2.5 이하고 나왔다. 그랬을 때 예방 목적으로는 이제 뭐 프롤리아만 6개월에 한 번씩 프롤리아를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그 선책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금 더 젊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매일 맞는 주사도 처방을 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한 달에 한 번 맞는 주사라든지 3개월에 주사 한 달에 한 번 먹는 약이라든지 3개월에 한 번 맞는 주사를 맞는 거라든지 혹은 뭐 일주일에 한 번 먹는 주사제 다양한 선택지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증례를 보겠습니다. 척추 전방 전이증과 척추 협착으로 허리 아프고 다리 저려서 저한테 왔습니다. 그때 골밀도 검사를 같이 했는데 마이너스 3.1이었습니다. 수술을 하든 안 하든 일단은 골형성 촉진제를 먼저 동의를 해서 썼었고요. 이 포스테오를 6개월 썼는데도 6개월 쓰고 척추 협착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치료가 되지 않아서 결국은 이런 고정술, 유압술을 시행했습니다. 골다공증 치료만 보게 되면 포스테오를 6개월 쓰고 이베너티를 6개월 쓴 다음에 이제 골밀도를 썼는데 마이너스 3.1에서 마이너스 1.3으로 굉장히 급격하게 좋아졌네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이제 골형성 이제 촉진제로 써서 재미 봤던 사람이고 그 이후에는 이제 골다공증 약은 추가적으로 쓰지는 않았던 환자입니다. 그럼 왜 골밀도를 높여야 되느냐? 골밀도가 1 스코어, T 스코어가 1 낮아질 때 골절의 위험도는 2배가 높아진다는 논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골형성 촉진제를 써서 골밀도를 증가시킨다면 골절의 위험도는 반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당연히 추론할 수가 있겠고요. 이런 근거로 우리는 처음에 아주 심한 경우에는 골형성 촉진제를 쓰자라는 겁니다. 그 그래프 한번 다시 보여주죠. 그러니까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왼쪽이 골절의 위험이 굉장히 30%, 35% 높은 환자들이 골밀도 약을 촉진제, 골형성 촉진제를 써서 쓰게 되면 낮게 쓰게 되면은 이 척추 골절의 위험이 이렇게 감소한다는 거죠. 지금 점점 감소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T 스코어가 감소합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골다공증 척추 골절의 치료에서 골절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골절의 예방이 중요합니다. 골 감소증만 있다. 그런 경우 골다공증 약까지도 필요 없고 비타민 D
칼슘을 처방하고요. 예. 저는 이제 단백질 공급과 운동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그러니까 근육도 보강을 해주는 그렇죠. 역할을 특히 하는 저항성 거죠. 운동을 하게 되면 네. 골밀도도 좀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잘 먹고 운동을 하기를 네.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골다공증 수치에 따라서 골다공증 약을 환자분 연세라든지 골다공증 밀도의 수치에 따라서 골다공증 선택을 하고요. 이 모든 환자들 다 당연히 비타민 D, 칼슘, 네. 단백질, 운동을 갖다가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급성골절이 있는 경우에 네. 조기 거동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네. 조기 거동으로 인해서 내과적 합병증이라든지 네. 근감소증 예방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제 통증 조절, 보조기 같은 게 필요한데요. 변형 예방을 위해서 이제 보조기 경과관찰 수술을 하는데 환자분들께서 나이가 들면 근육량도 그렇죠. 골밀도의 감소와 더불어서 정상적으로 이제 조금씩은 감소하겠죠. 감소할 수밖에 예,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골밀도보다도 환자분들이 한번 크게 입원을 한다든지 크게 한번 다치게 되면 이게 이렇게 직선으로 감소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계단식으로 감소를 합니다. 예. 그래서 입원을 한다든지 특히 중환자실을 입원한다든지 골절이 되게 되면 환자분들이 활동을 안 하게 되고 2년, 3년 동안 근육 감소할 양을 일주일 만에 갑자기 감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더 잘 드셔야 됩니다. 네. 골형석 촉진제와 더불어서 저는 이제 단백질을 갖다 훨씬 더 평상시보다 단백질을 포함해서 밥 같은 것도 훨씬 더 잘 드셔야 된다라고 예. 훨씬 더 강조를 하는데요. 예. 이때 알겠습니다. 보조기를 차고 바로 하루 이틀 만에 움직이셔야 됩니다. 진구성 골절이 있는 경우에는 옛날 골절이 있는 경우에는 환자분의 정도에 따라서 골다공증 약, 비타민 D, 칼슘, 단백질, 운동 같은 것도 이제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환자에서 이제 근력, 지구력 운동, 유산소 운동과 더불어서 근력 운동을 특히 강조하는데요. 모든 걸 갖다가 다 잘 강조할 수는 없고요. 가장 강조하는 근육은 운동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제 의자에 앉았다 일어났다. 스쿼트는 스쿼트. 그렇습니다. 대퇴사두근과 둔근 이게 가장 큰 운동인데요. 앉았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났다. 의자에. 의자. 처음에는 이걸 먼저 강조합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잘하시는 분들, 잘하시는 분들 이제 스쿼트. 처음에는 손 붙잡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강조하는 운동이 이제 그 종아리 운동입니다. 종아리 운동 이렇게. 뭐를 처음에는 붙잡고 이렇게 들어서 종아리 운동이 이제 제2의 심장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났다 힘들면은 이제 스쿼트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스쿼트를 하고 그다음에는 발꿈치 종아리 운동. 종아리 운동은 이제 발꿈치를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는 그렇습니다. 이 운동을 하고 상체로는 이제 벽 밀기. 조금 익숙해지면 종아리 운동은 저 전득수 교수님 우리 심장 분야에서도 이 정맥류 예방에 그렇습니다.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조를 많이 하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외과도 제가 많이 보내는데 종아리 운동을 열심히 하면 이제 부기 같은 거 감소하는데도 이제 상당히 도움될 수 있는 운동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악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료수라든지 반찬통을 자기 힘으로 못 여는 분들이 많은데요. 악력 운동을 열심히 하면 사실은 이제 제가 악력계 같은 것도 요런 악력계보다는 이제 조금 도어넛 악력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걸 갖다가 쿠팡이라든지 네이버에 이제 요 뒷면에는 이제 그거 안내하는 것도 있는데 그거를 쓰게 되면서 환자분들 많은 이제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골다공증 약이라든지 비타민 D, 칼슘, 단백질, 운동 이런 걸 갖다가 제가 모든 환자들한테서 이제 강조를 하고요. 특히 초고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골형성 촉진제를 먼저 쓰고 골흡수 억제제를 씁니다. 우리가 이제 젊어서 공부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나이 들어도 공부를 하면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한데 골흡수 억제제를 먼저 쓰고 골형성 촉진제를 쓰는 것보다는 골형성 촉진제를 먼저 쓰고 골흡수 억제제를 사용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먼저 만들어주고 그렇습니다. 순서를 바꾸게 되면 거를, 상대적으로 효과가 떨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골다공성 골절이 이제 급성 골다공성 골절이 진단이 된 경우에는 조기 진단과 거동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내과적 합병증, 근감소증을 예방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조기라든지 진통제, 또 초기에 골형성 촉진제를 갖다가 쓰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경과 관찰을 해야 되는데요. 변형의 진행을 갖다가 빨리 발견하기 위해서 사실은 오늘 슬라이드 넣을까 말까 오늘 한 분을 갖다가 이제 입원을 시켰습니다. 중간에 이런 골형성 촉진제도 쓰고 있고 보조기 쓰고 진통제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변형이 진행이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입원시켜서 CT, MRI를 추가적으로 또 찍자라고 했는데 그런 경우에는 조금 빨리 발견해서 보조기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수술적인 처치를 또 빨리 하는 게 중요할 수 있는데요. 변형이 진행돼서 굉장히 오래되는 경우 수술도 커지고 수술을 하더라도 결과가 안 좋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조기 발견해서 조기에 수술적인 치료로 우리가 이 환자는 무조건 보조기 치료를 한다, 이 환자는 수술을 한다, 처음부터 결정을 할 수도 있지만은 보조기 치료를 해서 잘 안 된다 하는 경우에는 유연성을 가지고 치료의 방침을 갖다가 빨리 변경할 수 있는 환자, 그런 것도 빨리 발견해서 치료의 방침을 빨리 발견해서 치료를 바꾸는 유연성도 가지고 그래서 경과 관찰을 갖다가 엑스레이를 주도 면밀하게 잘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골다공증 치료제는 혁신적으로 많이 개발이 됐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치료를 임할 수가 있겠고 이제 문제는 근감소증 같은 경우에는 약은 따로 없습니다. 약이 개발이 되면 제가 제일 먼저 쓸 겁니다. 뭐 스테로이드 같은 거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뭐 당연히 요새 운동선수도 몰래 먹는 거 그렇습니다. 그런 거는 아직은 합병증이 너무너무 크고 심장에 무리가 간다라는 교수님께서 뭐 잘 아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IOC에서도 금지 약물로 이렇게 그렇습니다. 체크를 하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백질, 운동. 제가 그래서 이제 전도사가 지금 되고 있고 저도 이제 매일같이 운동하고 있고 어제도 단백질 먹고 이제 산에도 가고 요새 이제 헬스도 하고 PT 선생한테 배우기도 하는데 그게 이제 골다공증, 근감소증에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죠? 우리 참 건강이라는 거는 아는 만큼 더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비과학적인 민간요법이라든지 무슨 검증이 되지 않는 치료법에 대해서 이상하게 한국 분들은 이렇게 매료되는 경우가 많은데 치료법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전득수 교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대로 예방 또 치료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확립이 돼 있기 때문에 꼭 전문가의 말을 먼저 듣고 상의하시고 따라서 해보시는 게 여러분의 건강 100세를 위해서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참 좋은 말씀 해주신 우리 전득수 교수님 감사합니다. 저도 많이 배웠어요. 첫째는 그 70세 이상의 환자분들이 감소증이나 그 골다공증이 거의 뭐 98%니까 100% 가까이 있다 이런 그래서 예방이 필요하다 하는 것도 제가 처음 들었고 뼈만 약해진 게 아니라 약해진 뼈를 보완해주는 근육 그래서 단백질 운동 이런 것이 절대로 보완적으로 필요하다 하는 것도 오늘 저도 배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기회가 되면 모시겠습니다. 불러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